예, 안녕하십니까. 허영광TV 허현강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9일 제52회 허영광의 과학, 미래의 식량 확보를 위한 자동생산 농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자동생산 농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명 발전은 식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 가운데가 중앙 철주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 기둥인데 이 기둥에 이 나선 이 장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축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 밑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여기 있고 여기 두 군데 있는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선식으로 돌면서 밤낮 없이 씨 뿌리고 갈고 물 주고 거두고 하는 모든 영농을 이 기계 한 대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짓는데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 말 그대로 자동 생산 농작기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 하나가 씨 뿌리면서 거두는 것까지 모든 농사를 혼자 다 짓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농경지 중앙에 이렇게 철주를 세우고 그 철주에 이런 나선식 축이 달려서 이 끝에는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이 기계가 있어서 이 궤도를 빙글빙글 따라 돌게 됩니다. 이 바퀴는 계속해서 돌게 되고 이 나선 축에 이 안으로 좁혀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여기서 이랑도 생기고 또 그 파종도 하고 김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작동을 이 기계가 하는 겁니다. 지난 이 기계를 착안하신 도랑 선생께서는 인류의 식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랑 선생께서는 1961년 5.16 군사혁명 당시 계룡산 신도안에서 농업 식량 생산을 자동으로 다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생산 농작기를 설치하여 실제 가동하면서 사업 시범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농장 관리자는 당시 정석원 씨였고 운영은 전기택 선생께서 맡으셨는데 신문에 난 거를 옛날에 보긴 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신문에 이 기계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이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김 매고 거두는 것까지 모든 거를 이 기계 한 대가 다 합니다. 이 자동생산 농작기는 경작, 경종, 시비, 액비, 급수, 열경능, 방사능, 세균능 등 총 16가지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은 농경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기계 스스로가 혼자 농사를 지어주므로 인간은 먹기만 하면 됩니다. 생산량적 기존 대비해서 수배에 달합니다. 이 농사 방법은 열대도 또 추운 한대도 사막지에서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 생산 확보의 신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영농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밭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옛날에 소로 다 끌 농사를 짓거나 지금 트랙터로 농사를 져도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밭을 가는 것이 기존의 농사 방법입니다. 지금 원시 시대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이 기계로 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경지를 원형으로 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경 원형으로 맹긴 이 여분 지역에서는 사람의 그 휴식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채소를 키우거나 뭐 이런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게 되면 지금 이렇게 논밭에서 이 갈고 씨 뿌리고 하는 걸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노동력 들일 필요 없이 사람은 필요한 곳에서 10일 노동자만 하면 되고 모든 것들은 이 자동 생산 농작기가 일을 다 맡아서 하니까 이렇게 농경지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지만 농사 그 수확량도 수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계룡산 신도안에서 이 자동 생산 농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서 계신 분이 그 강대향 변호사시라고 이분은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같이 5.16 군사혁명을 하신 분으로서 해병대 창설 법무관을 하신 분입니다. 고향은 경남 진주이신데 진주광치이십니다. 강대향 변호사인데 이분은 우리 스승님의 그 스승님보다 연세는 한 살이 더 위십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 깍트시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이 어른을 돕기 위해서 평생간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지금 이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콘크리트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실제로 자동 생산 농작기를 그 밭에다 남해도 금산 정상 위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돌아가면서 밭을 가는 모습을 시범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거 할 적에는 이 개통식 할 적에 정부에서는 차균희 농림부 장관, 남해군수 및 지역기관장, 지역 중고생, 여기 중고생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수 관람을 했습니다. 또 이 기계가 설치된 장소는 조선시대 주세봉 선생께서 예언서를 쓰신 바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위에 주세봉 선생이 쓰신 이 글씨가 보이시죠? 이 쓰신 예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여기다가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해도 금산은 왜 금산이란 이름이 붙었냐 하면 조선을 창업하신 이성계 대왕께서 이 남해도 금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요 남해도 정상 부근에서. 그때 그 이성계가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이 왕이 되면 이 산을 금으로 덮어주겠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산에다가 금을 입힌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산 이름을 금산이라고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옆에 여기 바위가 보이시죠? 요게 주세봉 선생이 쓰신 예언서를 쓰신 바위입니다. 바로 그 바위 바로 앞에다가 이걸 설치하신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이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계가 설치돼서 이 시범을 보이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 그때 이거를 주도하신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국정원에서 그때 국정원이라고 그랬죠. 이 중앙정보부 중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김종필 씨가 그 중정부장이었었는데 이 김종필 씨가 이, 이 자동 생산 농적기를 폐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도랑 선생께서는 웃으시면서 기자유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자유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계를 이제 이거는 이제 언론에 이미 보도는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농림부 장관도 와서 보고 이거 언론 그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제 이번에 목적은 이렇게 설치한 거를 해서 한 거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기자유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자유기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1961년도에 하셨으니까 거기다 60년을 더하면 2020년도가 되죠. 그래서 2020년도가 돼서 60년이 됐는데 이제 그 6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벌어질 그럴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지금 현 시대는 이러한 식량 생산을 위한 대단히 영농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채소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 스마트팜이 잘 발달이 돼서 지금 이렇게 야채를 풍성하게 키우고 있고 또 이렇게 과일도 뭐 딸기, 토마토 뭐 이런 참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키워서 지금 그 자동 생산 농작기와 더불어서 이 스마트팜이 인류 식량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접목해 그 AI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관리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더 발전을 하고 또 이 자동 손상 농작기도 발전을 해서 앞으로 많은 식량이 발전이 돼서 우리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 생산 농작기가 설치된 이 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산 여기 이 자동 생산 농작기 설치한 이 지역 바로 밑에 이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지금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절이 있고 그 밑에 이게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탑 위에다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서 여기다가 그 나침판을 올려서 요 높이로만 딱 올리면 나침판이 딱 180도로 반대로 돌아갑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북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128도선이 지나는 겁니다. 128도선. 이 128도선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그 128도선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것도 알려드릴 생각인데요. 어쨌든 여기 금산 정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그 주세봉 선생이 쓰신 이런 바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성계 그 고려 태조께서
바로 요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계 태조가 여기서 기도한 처도 있고, 그리고 그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정상 부분인데, 이 바위돌 위에 이 절구공이 모양 이렇게 구멍이, 그 절구통 모양 그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저절로 파인 건지 일부러 판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위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건 가물든 상관없이 항상 물이 중간쯤에 잠겨 있어요. 참으로 신기하죠. 근데 이 바위 웅덩이에 그 안에 그렇게 뜨겁고 차갑고 그런데 거기에 달팽이하고 소라가 산다는 거예요. 조개하고 소라하고.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제가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아, 참으로 이게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요 바위 뒤쪽에, 요거 주세봉 선생 바위 뒤쪽에 한반도 바위가 있어요. 이 한반도 바위에 이렇게 올라서 보면 이 바위돌이 한반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38도선 중간이 딱 끊어져 있어요, 바위가. 그러니까 바위가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만강이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귀를 갖다 대면 물소리가 들려요. 바로 요 뒤에 있습니다, 그 바위가.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지 참 제가 탐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금산 이 주위를 제가 몇 바퀴를 도는 일이 있었어요. 이 동굴마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찾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글의 비밀인 녹두 문자가 새겨진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다니다 못 찾고 중단을 했습니다. 오래돼서 글자가 지워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거 녹두 문자를 찾느라고 한동안 애를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몇 차례 다녀왔는데, 한 번은 제가 오토바이 타고 여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해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 금산을 와서 이제 금산 답사를 하고 오토바이 타고 여기 상주 해수욕장을 왔어요. 상주 해수욕장을 왔는데 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상주 해수욕장 여기에 유람선이 들어오는데 이 여수라고 쓴, 여기가 여수거든요. 여수라고 쓴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 차림에 그냥 오토바이 타고 이 배에 쫓아가서 이거 여수 가냐고 그랬더니 간대요. 그 오토바이 실어주냐고 그랬더니 실으래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바로 여기서 이 여수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수를 다음 목적지가 여수인데 다시 이 길로 해서 넘어가서 하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정이 무척 단축이 됐죠.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일로 가는데 이 한려수도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저녁에 노을 지는데 잔잔한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배 뒷전에 앉아서 그때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갔던 트럼펫을 꺼내가지고 제가 트럼펫을 부른 일이 있었어요. 그때 트럼펫을 불 적에 해변의 길손, 밤하늘의 트럼펫 등등 이제 그 혼자서 트럼펫을 저의 낭만에 젖어서 부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같이 배를 타고 가던 분들이 그 환호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참 남해도 한려수도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주 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시대에는 인간이 우주를 실제로 많이 여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우주선 속에서 식량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토진왕이라고, 이것이 식량 대왕품입니다. 이 청심환보다 조금 큰 이 청심환 같은 걸 하나를 입에다 넣고 씹어 먹으면 이것이 한 끼 밥 먹은 것 마냥 배도 부르고 영양분도 그 제출해주고 보충해주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진왕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 토진왕을 언젠가 맹길 건데, 제가 아직은 못 맹기려 봤습니다. 이 토진왕을 맹기려서 앞으로 우주 식량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인데, 이게 현대에도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요새 그 비만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만 치료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주 식량에는 이 토진왕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신선주입니다. 이 옛날에 신선들께서 이 신선주를 실제로 마셨습니다. 이게 마시면 좋은 게 뭐냐면, 노인들이 이걸 마시게 되면 단전에 유익한 균들이 많이 생겨서 단전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얼굴에 홍조를 띠게 되고 또 기운이 넘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익한 그 신선주를 만드는 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거 재래식 소나무가 있죠. 이 소나무 밑에다가 이 독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독에다가 막걸리를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봉해서 이 소나무 뿌리에서 1년 동안 놔두면 이 나무가 1년 동안 이 술을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하게 되면 이 1년 12달 이 소나무가 이걸 다 먹어서 이 전기를 일로 주어서 이 술이, 그렇게 제가 지금 한 20년 넘은 그 신선주가 있는데 이거 지금도 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주 시대에 이제 농업도 혁명이 돼야 되고 앞으로 식량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동 생산 농작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스마트폰이 발전돼서 우리 그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기술들이 발전해서 미래 인류의 식량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자동 생산 농작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